최근에 TV를 보다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행복학자 서은국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학자라는 그 직업 소개가 너무 신기하고 또 낯설고 새로워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서은국님을 검색을 했더니 한 10년 전쯤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의 기원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잘 안 하지 않나요? 보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인간은 왜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행복이라는 거의 본질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라. 아니면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결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래요. 근데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인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해지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책인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대요. 근데 이런 생각의 기원이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이렇게 오래된 이 생각이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대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뭔가 유리한 특징이 있는 생물들은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좀 불리한 친구들은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뭐 멸종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작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크고 화려한 꼬리 때문에 포식자의 눈에 띄기도 쉽고 도망을 갈 때도 분명히 불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새는 멸종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공작새는 왜 아직도 살아있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그 수컷 공작새의 꼬리에 그 동그라미 무늬가 있잖아요. 이 무늬의 개수랑 짝짓기 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무늬가 많을수록 짝짓기를 더 많이 했대요. 화려한 꼬리가 포식자들로부터 도망가는 거에는 불리하지만 번식에는 유리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멸종하지 않고 여전히 잘 살아있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모든 특성이에요. 신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적인 특성도 결국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뭘 드냐면 일생을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데 바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음악 안 하고 미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술을 하냐면 그들이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결국은 짝짓기를 하기 위한 행위래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연구가 이제 나와 있는데 남학생들한테 만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여기에 가장 기발한 캡션을 달아라 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자, 너네 중에서 제일 재밌는 캡션을 단 친구한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라고 했고 다른 그룹한테는 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캡션을 달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랑 해변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더 결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력 같은 것도 결국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서은국님이 그렇다면 행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행복도 생존에 필요한 도구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그냥 동물일 뿐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다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행복이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큰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래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아니면은 데이트를 할 때 아니면은 뭐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일 때 이럴 때 반드시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을 느껴야만 한대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밥을 먹을 거고 또 데이트를 할 거고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행복을 경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경험을 쾌와 불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대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생존이랑 밀접한 경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뭔가 위험한 동물 아니면 뭐 상한 음식, 절벽 뭐 이런 거를 마주치면은 두려움,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야 돼 라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을 때는 쾌감을 느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 쾌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절대로 그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얻으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행복해요. 명예를 얻을 때도 행복한데 사람은 적응을 빨리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얻었을 때만 행복하지 가지고 있는 내내 계속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승진을 하면 그 순간에는 행복하지만 뭐 내가 과장으로 있는 내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은 행복을 크게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인간은 적응을 하게 될까? 계속 행복을 느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것도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면 더 이상 고기를 먹을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데이트를 했는데 한 번 데이트하고 이 쾌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다시는 데이트를 할 필요를 못 느낀대요. 근데 이거에 적응을 해서 바로 이 쾌감이 사라져야 또다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막 큰 거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국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유전이래요. 유전 중에서도 외향성.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대요. 심지어 여기에 이제 이거에 동의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키는 유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작은 키를 타고난 사람이 노력한다고 키가 커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로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키와 행복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작고 내향적인 저는 어떻게 행복해져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한 연구 결과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대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어떤 문화에서 사는 사람이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편하고 혼자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랑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대요.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불행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엄청 이해가 쏙쏙 됐는데요. 맞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도 얻고 기쁨도 얻지만 사람은 뭐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더 자주 받고 또 여러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를 등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가볍게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무거운 가방을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간대요. 자기도 정상에 오르고 싶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쉬거나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제 외향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이제 큰 혜택을 받고 태어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축구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외향성이라는 기질은 그 선수 개인의 뭐 개인기나 순발력 이런 거래요.
근데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한다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지도를 잘하고 팀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 팀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에 있어서 이런 팀 분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문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두 가지 개념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래요. 집단과 개인의 그 요구가 상충할 때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의 요구를 무시하다니 넌 되게 이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개인주의에서는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하렴 하는 거겠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면 심리적으로 자유감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을 더 자주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뭐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긴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물질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둔대요.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싼 차를 타고 싶고 좋은 가방을 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태어난 그냥 동물일 뿐이고,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행복을 결정짓는 데는 객관적인 조건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외향성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중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행복을 더 자주 느낀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행복, 감정 뭐 이런 거는 정신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 곳곳에 압정을 쫙 뿌려놓으면 가족들이 비명이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내가 행복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내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한테 행복 압정을 굉장히 잘 깔아놨더라고요. 매일매일 마시는 네, 음료. 맑고 투명한 그 액체가 네.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를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저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우. 멋있다.